여러분들이 친구들이랑 많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요새 카톡도 쓰고 그러죠. 근데 말하기와 글쓰기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표현하는 건데,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말하기는 굉장히 잘해요. 어지간한 사람보다 더 잘하는데 글쓰기에서 좀 약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약하게진 게 뭐 책 같은 걸 좀 보고 하면은 요즘 이런 인터넷 매체, 카톡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카카오톡 쓸 때 막 4줄 5줄 잘 안 넘어가시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전공 같이 하는 교수님들이랑 카톡을 하면 10줄이 넘어요. 일반적으로 교수님들은 한 10줄, 20줄씩 막 써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생각을 옮기는 방식이 틀려서 그렇대요. 그런데 그런 거를 그래도 글로 써서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이해하게 하려면은 조금 많은 준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우선 아까 어떤 친구는 뭐 아로마 테라피도 이야기했고 후배들하고 뭘 하고 싶다고도 막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물어봤죠.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 와서 이 프로그램을 하겠느냐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노년층 여가활동 이해와 자신이 생각하는 지원 방안에 대해 리포트를 작성하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항상 아쉬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이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생각들을 잘 쓰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 앞쪽을 많이 잃어버리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만약에 복지학과 학생이 노인 여가활동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써야 되는데, 어느 순간 가다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사라지고 지원 방안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는 말은, 우선 여러분들이 팀명이나 주제를 정했으면은 도대체 노인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뭐고 여가활동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정책 지원이 무엇인지를 앞에서 정리해보고 생각을 해본 다음에 글을 써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활동조차도 조금은 정리를 하면서 가면 좋겠어요. 뭐 튜터링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수학과 그 팀에서 보면은 우선 현재 있는 친구들 성적을 다 내본 다음에 미분적분 뭐 어느 수준인지 한 다음에 6주, 7주 지나서 그 친구들이 어느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글들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목표가 뭔지를 조금 처음에 어렵더라도 친구들끼리 정리를 하고 가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이 참 많아요. 저는 이런 프로그램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6주 리포트만 어느 정도 채워서 운이 좋으면 상 받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은, 여기서 나온 성과물들이 좀 뭐랑 밖에 있는 사업들이랑 밖에 있는 프로그램이랑 밖에 있는 공모전이랑 좀 연결이 됐으면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나 내가 잠깐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교수님이나 누가 레포트를 내거나 시험을 내면은 굉장히 이런 건 잘 가져와요. 어디서 인터넷 잘 보고. 근데 뭐 65세 노인의 비율은 마구 올라간다.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활동은 어떻다. 이런 것들은 많이 가져오는데, 가장 실수하는 게 여기 빨간 네모친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이 이 자료를 가져왔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한서대학교 대학생들의 평균 평점은 3.2다 라고 제가 혼자 얘기를 해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 대충 한 3.2 정도 되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해요. 그런 말을 믿을까요? 아니면 내가 교무처 가서 49개 학과 뭐 6,000명 학생의 성적을 다 내서 엑셀로 돌렸더니 교무처에서 3.8이라고 나왔어 라고 하는 거 틀리죠? 내가 혼자 3.2라고 우기는 거하고 교무처에서 분석을 해준 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글을 쓰거나 할 때는 항상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한국 사람들끼리 그런 거 있죠. 친구들 둘이 이야기를 해요. 저기 누구랑 사귄다. 그래서 한 2, 3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죠. 변화가 되죠. 그것처럼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주어야지만 글의 신뢰성, 말하는 거에 신뢰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길 보면은 통계청이거든요. 그래요. 이게 통계청에 있는 사이트인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남자와 여자 차이를 말하라고 하면은 뭐 생물학적인 차이, 이런 정서적인 차이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남자 여자를 한번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대충 볼까요? 숫자로. 남자 나이는 20살 가볼게요. 그래요. 지금 여기에 있는 친구들 이게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현재 20살인 친구들을 기준으로 하면은 여자친구는 앞으로 66세 정도를 더 살 것 같네요. 남자친구들은 어느 정도 더 살까요? 한 60년 살죠. 나중에 가면은 한 6년, 7년 정도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여자들이 오래 산다고.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수명을 조사해서 정확하게 몇 년이 난다고 나오죠. 한번 볼까요? 이제 20대 학습 시간이에요. 남자친구들이 많네요. 그리고 가족일, 가사일 하는 건 여자친구들이 많고요. 미디어 활동은 남자친구들이 많나요? 왜 많을까요? 게임에서 그렇겠죠? 여자친구들 4시간씩 카톡하기 힘들 테고. 한번 30대를 볼까요? 와! 30대를 가니까 여성들의 일하는 시간이 어때요? 많이 줄죠. 남자들은 늘죠. 이때부터 남자친구들은 20살 때 많이 놀아요. 30대 되면 가정을 열심히 책임져야 되고 엄마들은 가족을 책임지나 봐요. 완전히 상반되죠. 남자들은 집안일 하는 시간이 확 줄어버리죠. 60대를 한번 볼까요? 와! 남자는 거의 집에서 TV만 보나 봐요. 게임을 하든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대략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람들한테 신뢰성을 많이 주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료들을 좀 이용하고 말을 하거나 리포트를 쓸 때도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죠. 와. 미혼 남녀가 생각하는 남성의 결혼 정년기래요. 근데 여자는 남자가 34세쯤에 결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남자는 30세에 결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왜 여자들은 남자가 좀 더 나이 먹고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능력? 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남자친구들이 준비된 다음 나한테 결혼하자고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남자친구들은 어때요? 빨리 결혼하고 싶죠. 그러니까 참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숫자적으로도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남편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 뭐 둘이 비슷한데요? 둘 다 불만족하는 것 같아요. 만족하나? 그러니까 말을 하던 글을 쓰던 할 때 조금 사람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된 정보를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여기도 아래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요. 여기서 지금 있는 친구들은 제가 보니까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정보 대부분 어디에서 나와요? 응? 인터넷? 스마트폰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주죠. 그런데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정보가 다 맞는 걸까요? 블로그에다가 뭐 한서대 모모과 전국 랭킹 1위라고 내가 막 써놔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안 믿겠죠. 근데 어때요? 뭐 한서대 모모학과 대학 평가, 교육부 평가 1위 이렇게 써놓으면은 사람들이 조금 믿어주겠죠. 근데 정보라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아주 많은 것들이 들어와요. 인터넷으로도 들어오고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오고 버스 타고 통학하다가 옆에 있는 간판 보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게 모두 정보라고 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뭐 일반적으로 정보라고 하는데요. 정보라는 거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고 그 다음 수집돼야 되고 내가 어딘가에 써먹을 수 있는 또 문제 해결이나 이런 거가 연계가 돼야 된대요. 이건 뭘까요? 여기 지금 조명이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요새 이런 건 많죠. 트리가트 같은 거는. 근데 제가 왜 이걸 놨냐면은 정보라는 거는 전해지는 과정이나 내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변해 보여요. 특히
특히 그런 거 있죠. 여자친구들이 거울 앞에 서 있으면은 내 몸매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남자친구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좋은 정보라는 건 이렇대요. 출처가 제대로 된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계청이나 뭐 정부기관 이런 데께 좋고요.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보가 만약에 이럴 수가 있겠죠. 우리 과에 누구랑 사귄대라는 소문이 돌아요. 그런데 우리 과에 누구랑 사귄다는데 남자친구 이름은 있는데 여자친구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은 걔가 사귀는데 누구랑 사귀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정보라는 거는 완전히 채워져야지만 쓸모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적실성이라는 게 있어요. 정보라는 거는 정확한 시간에 와야 돼요. 만약에 내가 리포트를 쓰는데 어떤 자료를 친구가 주기로 했어요. 근데 리포트는 내일 오후 1시까지 내야 되는데 그 친구가 오후 3시쯤에 주었을 때는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빨리 정확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정보들은 통계청이나 이런 정부 사이트에 많이 있고요. 또 한번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 말씀드릴 게 학교 도서관에 가본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와, 맞네. 도서관에 가면 어떤 활동을 해요? 책 그냥 빌려서 읽죠. 그럼 여러분 도서관 홈페이지 사이트 들어가 봤어요? 거기 가면 어떤 활동을 해요? 논문 찾고 레포트 쓰는 자료 찾죠. 여러분들 그거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 그 학비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논문도 찾아보고 리포트도 써보고 학교에 책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보고 없으면은 건의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아까 말했던 주제를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해볼까요? 노인의 여가활동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노인의 여가활동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글의 시작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은 노인 여가활동 관련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세요 하면 좋은 아이디어는 있는데 거기에 보면 노인들이 잠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모든 글을 쓸 때는 노인이란 과연 어떤 부분, 어떤 사람들을 노인이라고 하는가? 여기서 노인은 뭐 어떤 사람들을 노인이라고 할까요? 법적으로 몇 세예요? 65세? 60세? 다 틀리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알아보고 내가 쓰는 글이나 이런 활동에서는 몇 세 이상의 사람을 노인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노인의 여가활동은 어떤 활동? 자기가 남는 시간에 자유롭게 마음 기쁘게 할 수 있는 자유로운 행동들을 여가라고 한다. 그런 틀 안에서 노인의 여가활동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놓쳐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기 경제 용어 뭐 디플레이션 뭐 이런 단어들 나오는데 저런 단어들 나와도 요즘 뭐 사전들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쓰는 건 좋은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레포트 이제 친구들 거 보잖아요. 그럼 제가 뭐 관광 경제 이런 거 가르칠 때는 디플레이션이란 단어를 찾아와요. 근데 디플레이션이란 단어를 네이버에서 찾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디플레이션 치고 사전에 들어가면은 뭐 두산 무슨 사전, 동아 무슨 사전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글쓰기 출처는 두산 대백과 사전이 되는 거고 동아 사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명확하게 써주면은 도움이 될 거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사회현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전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럴 때는 이렇게 기사 검색 같은 거를 해서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이런 거에 착안해서 이런 걸 해보겠다. 조금 많은 이야기거리들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길 보면은 우리도 이제 어쨌든 튜터링이나 공동체 이런 글들을 막 쓸 텐데요. 거기에서 이제 도입 부분에는 우리가 왜 이 사업을 하지? 그런 걸 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공고 내고 쓰는 기간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의견 조율도 잘 안 됐을 거고 필요한 친구도 빠져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 빨리 정리를 한번 하시고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는지 생각을 하면은 6주 동안, 7주 동안 무엇을 해야 될지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의록 같은 거 쓰고 할 때는 우리가 한 일을 차근차근 써나가는 거예요. 회의할 때 밥 먹고서 뭐 쓸까 생각하지 말고 미리 여기서 준비를 잘해서 그때그때마다 이런 회의들을 잘 진행해 주면 좋겠고요. 결론은 정확해요. 학습 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해서 나온 아웃풋이 뭐다. 그리고 튜터링 같은 경우는 후배들과 함께 공부를 했는데 어느 부분이 향상됐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면은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자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강의할 때 이거만 가지고도 꽤 오래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한번 알아만 두세요. 이제 삼성이라는 기업에서 이제 글을 쓰거나 남들을 설득할 때 하는 매뉴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선 이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니네 나라는 당신의 나라는 노인이 많으니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뭐예요? 진짜 문제. 노인이 많아지니까 30년 뒤에는 젊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낼 거고 그러다 보면은 나라가 경제가 힘들어질 거라고 어떤 문제가 생길지 겁을 주겠죠. 그 다음에는 내가 좋은 방법이 있어. 노인만 있지만은 그래도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내가 좀 가지고 있거든 이라고 문제를 주죠. 그 다음 이제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솔루션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다 된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은 일본에서도 활용됐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물건을, 나의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글 쓰는 게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은 이러한 절차나 아주 정리된 이런 방법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이상훈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명확해요. 여러분들 이 공동체나 튜터링이나 이런 걸 보면은 학습 목표의 구체성, 우수성과 도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명확하게 첫째 주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거를 할지 그리고 누가 무엇을 할지를 조금 나누어 보세요. 그게 아마 1주차 회의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정리를 하시고요. 나머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계하고 운영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는 우리가 공부, 학습한 게 같이 한 게 어떤 게 있었는가. 그냥 6주 동안 모여서 선후배들과 친해졌다라는 것도 아주 좋은 성과지만은 그래도 이게 학습 공동체, 학습을 위한 거니까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튜터링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학습 공동체는 약간의 아웃풋을 좋은 성과를 꺼내기 위한 성과 중심이지만은 튜터링은 함께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 착안을 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채우고 하는 거는 우리 이상훈 연구원님이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요. 이 사업을 해서 좀 재밌게 했었으면 좋겠어요. 좀 도전도 해보고 목표를 가져보는데 이런 사이트를 보셨나요? 이 사이트에 가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공모전들도 있어요. 무인항공기 만드는 그런 공모전도 있고 굉장히 커다란 공모전도 있지만은 이런 데 가면은 무슨 브랜드 네임을 정하는 거 그리고 책 읽고 소감문을 쓰는 거 아주 소소하고 작은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에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이런 데도 많이 찾아보고 여러분들 맞는 거 여기 디자인학과 친구들도 있죠. 그런 친구들은 이런 국가 공모전이나 민간 공모전에 좀 많이 나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진 좋아하는 친구들은 사진 찍는 이런 공모전도 많으니까 준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한 나라 공모전이나 사람인 같은데 공모전 사이트 들어가면 있지만은 충청남도 고용노동부 이런 데 들어가도 많으니까 이런 것도 챙겨보면서 좀 뭔가를 도전해볼 거를 찾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음의 내용은 뭐 일반적인 사항들인데 저희 사이트에 띄워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시간이 많이 길어진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